세모하고 네모의 곱의 기대치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베리언스를 2로 바꾸고 기대치로 바꾸고 세모, 네모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요 네모 부분이 엡실론 1부터 시작해서 엡실론 t 플러스 k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요 진행 과정에서 엡실론 1도 있고 엡실론 t 마이너스 1, 엡실론 t도 있겠죠. 자, 우리 관심사 여기까지. 요 뒤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요 파이 1의 지수 부분하고 엡실론이 붙어 있는 첨자의 합이 t 플러스 k가 되도록 맞추면 되겠죠. 그러므로 요게 엡실론 t 마이너스 1 때는 요게 파이 1의 k 플러스 1승이 될 것이고, 엡실론 t가 왔을 때는 요 지수가 k승이 되면 요놈의 합이 t 플러스 k라는 규칙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역시 요 엡실론 t라는 것은 백색 잡음 과정, 즉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엡실론 t나 엡실론 t가 만났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엡실론 t가 아닌 첨자가 다른 엡실론하고 만났을 때는 뭐가 0이 될 끼니까 우리가 그놈의 기대치는 0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요 엡실론 t하고 엡실론 t가 있는 놈끼리 곱해져 가지고 기대치를 내보자는 거죠. 그럼 요놈하고 요놈이 곱해지면 파이 1의 k승은 상순위가 밖으로 그대로 나오면 되고 엡실론 t와 엡실론 t의 기대치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 t-1이 들어있는 것도 엡실론 t-1이 들어있으니까 이 곱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도 파이 1의 1승과 파이 1의 k 플러스 1승이 만나니까 파이 1의 k 플러스 2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엡실론 t-1, 엡실론 t-1이 만나서 제곱의 기대값으로 써지고, 이런 식으로 쭉 적었을 때 제일 마지막은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겠죠. 그러면 파이 1의 t-1승하고 파이 1의 t 플러스 k-1승이 만나게 되면 파이 1의 2t 플러스 k-2승이 되어지고, 엡실론 1과 엡실론 1은 만나면 제곱해서 기대치를 적용되었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파이 1의 k승을 다 묶어내니까 여기에서는 이만큼이 남고, 여기에서는 지금 파이 1의 k승을 묶었으니까 파이 1의 제곱만 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것이 바로 요 별표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똑같죠. 요 부분하고. 여기서는 베어리언스로 표시했지만 베어리언스 엡실론 t가 바로 이 엡실론 t 제곱 같고, 베어리언스 엡실론 t-1이 이 엡실론 t-1의 제곱하고 같고, 그러니까 요 밑줄진 부분하고 요 가로한 부분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줄진 부분이 여기서 말하면 감마 제로죠. 그렇죠? 감마 제로. 그래서 파이 1의 k승 곱하기 감마 제로인데, 우리가 감마 제로를 위해서 여기서 구해놓은 것을 여기다 적용하면 시그마 제곱 1-파이 1의 제곱에다가 1-파이 1의 2t승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놈 역시도 t가 붙어 있죠.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R1 모형에서 파이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고 초기값이 0일 때는 비정상시 계열이다 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자, 이런 단서를 붙여보자는 거죠.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즉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문제인데, 지금 요 부분하고 우리가 요 부분을 봤을 때에 지금 파이 1의 절대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요거의 극한값과 요놈의 자, 같은 놈이죠. 요놈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t가 무한히 크다, 즉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크면 사실상 요 값은 0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 값도 0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 값이 0이 되어 없어지면 분산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공분산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용어를 표현을 쓰냐면, 이 경우에 이와 같은 조건이 붙었을 때 AR1은 자, 요는 점근적으로 정상성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점근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죠. 정상성을 갖지 않는 시계열이지만은, 비정상 시계열이지만은 점근적으로 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을 합해서 일반적으로 다 파이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이 초기값 y0와는 상관이 없이 AR1은 뭘 갖는다? 정상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는 지금 요 파이1의 절대값이 지금 1보다 작은데 요 초기값이 0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AR1이 우리가 뭐다? 정상 시계열이라고 판단되었죠. 정상성을 갖는다고 판단됐죠. 그런데 요 두 번째 경우에는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지금 요 Y0가 0이 되었더니 형식적으로는 정상성을 갖지 않지만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더라? 점근적으로 다 정상성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죠. 점근적이든 어쨌든 정상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 초기값 Y0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이 AR1이란 이 모형은 정상성을 갖는다. 즉 정상시계열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파이1이 지금 1이고 Y0가 0일 때에 자,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죠. 그죠? 이 파이0가 1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특별히 미리 얘기했지만은 파이1이 요 1이 되을 때, 파이1이 1일 때는 우리가 요와 같은 모형을 파이1이 1일 때 요 모형을 뭐라고 하냐면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한답니다. 즉 임의 보형 가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확률 보형 가정이라도 번역하기는 하는데, 자, 확률 보형 가정, 임의 보형 가정은 대표적인 요게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요러면 그러면 파이1이 1일 때에 자, 사실은 여기서는 Y0가 0일 때 이랬는데 요 Y0가 실제로 0이 아니더라도 요거는 요 비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이제 Y0 0이라는데 자, 어쨌든 요렇게 일단 우리 요걸 중심으로 기억합시다. 파이1이 1일 때는 AR1의 모형이 요렇게 되는데 요 A1의 특수한 이 모형을 우리는 확률 보행 가정 또는 어떤 책에 보면 임의 보행 가정, 어떤 책은 또 임의 행보 가정 다 같은 말이랍니다. 랜덤 워크 프로세서라고 하는 요 모형, 요 시계를 랜덤 워크 프로세스, 즉 확률 보행 가정이라고 하는데 요 확률 보행 가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정상 시계열이다. 여러분 자다가도 외우셔야 된답니다. 그거 왜 그런가 이제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YT가 YT-epsilon-t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YT-1이라는 것은 YT-2 플러스 epsilon-t-1이라 할 수 있죠. 요 모형에서 T 대신에 T-1을 대입하면 YT-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YT-1을 대입하면 epsilon-t-1, YT-2 플러스 epsilon-t-1 요 자리에 대입하면 요는 플러스 epsilon-t가 되겠죠. 원래 epsilon-t 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요놈, 자, 요놈과 요놈은 그대로 적어 놓고 YT-이라는 것은 T 대신에 T-2, T-를 대입하면 YT-2는 YT-3 플러스 epsilon T-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YT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렇죠. epsilon T-, epsilon T-, epsilon T, epsilon T-, epsilon T-에다가 YT-3까지의 합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 YT라고 하는 것은 epsilon T부터 시작해서 epsilon 1까지 가게 되면 Y0가 나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요 부분이 뭐가 된다? Y0가 오지겠죠. Y0가. 무슨 말이겠죠? Y0가 오게 되면 요 오창 부분은 epsilon 1부터 시작해서 뭐가 된다? epsilon t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Y0가 뭐라겠죠? 0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epsilon 1부터 어디까지? epsilon t까지 뭐라고?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이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게 지금 epsilon t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epsilon t, epsilon t 마이너스, epsilon t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여기에 y 값은 요 t-2라는 요 넘버보다도 하나 작은 넘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epsilon t 이렇게 진행이 되죠. epsilon t부터 쭉 해서 epsilon 1까지 가게 되면 요 넘버보다 하나 작은 넘버를 가진 y가 마지막에 남게 되죠. 그럼 y0는 초기 값이니까 요 밑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서는 엡실론 t를 이렇게 적었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적어놨죠, 선생님이. 그쵸? 엡실론 t부 쭉 이제 엡실론 t, 엡실론 t 마이너스 1까지 엡실론 1까지 오게 되면 요 마지막 엡실론 넘버보다는 하나 작은 y 값이 y 첨자를 가진 y 값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엡실론 1로서 끝나면 여기는 y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y 제로는 편의상에서 0이랬지. 사실 요 0일 안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답니다. 비정상 시계에 나온답니다. 편의상 지금 선생님이 0이 냈을 뿐입니다. 그럼 y0가 0이기 때문에 결국 y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엡실론 오차항들의 합으로 표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yt의 기대치는 이 요놈의 기대치니까 당연히 0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시간 t에 관해서 의존하지 않지만은 문제는 이제 분산을 조사해 봤더니 이와 같은 놈들의 분산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바로 해도 괜찮죠. 엡실론 1의 분산, 엡실론 2의 분산, 엡실론 t의 분산이니까 모든 엡실론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와 같은 분산의 개수가 t개니까 t 곱하기 시그마 제곱. 여기서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엡실론 1의 베리언스, 엡실론 1, 베리언스, 엡실론 2, 베리언스, 엡실론 t까지 총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이 t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 분산은 시간 t 의존하죠. t 값을 무한대로 보낸다 해도 역시 시간 t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그리고 공분산 값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앞에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해 봤더니 t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됐다는 거죠.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 뭐하고 있다?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위반이 돼도 비정상 시계일인데 지금 분산도 시간 t 의존하고 공분산도 시간 t 의존한다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쵸? 지금 요와 같은 지금 요 모형은 비정상 시계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파이원이 1일 때에 이와 같은 모형을 우리는 랜덤 워크 프로세스, 즉 확률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행보 과정이라 하는데 이 모형은 비정상 시계열의 대표적인 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지는 백색 잡음 과정하고 우리가 중요한 확률 과정 중에서 자기 회귀 AR 과정 내지는 자기 회귀 AR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그리고 특별히 AR1이라고 하는 놈의 정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기울기 계수로 주어진 파이1의 절대치가 1보다 작을 때는 y 초기값에 상관이 없이 그게 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 그게 어떤, 그쵸, 점진적이든 뭐 점진적이 아니든 어쨌든 간에 정상 시계열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이1의 값이 1일 때에 소위 랜덤 워크 프로세스, 확률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보행 과정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요놈이 비정상 시계열의 대표적인 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